네, 이번 순서는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는 기업 분석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함께해 주실 잡드림 연구소의 강민혁 대표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취침 시간도 없으시다고요? 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요, 많이 제일 피곤해 바쁘실. 보이시네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제 집중해서 저희 또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 오늘 어떤 기업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KB국민은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은행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사실 KB국민은행 지난해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채용 네. 규모를 400명까지 늘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올해 상반기 공채 어느 정도 좀 채용이 진행이 될까요? 금융권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 네. 개인적으로는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도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고 비록 작년 하반기에 많은 인력을 채용한 건 맞지만 올해는 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CEO도 바뀌셨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성과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신입사원은 결과적으로 원가에 치부될 수밖에 없는 단기적으로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 신입사원을 많이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조정 인력이 굉장히 많지만 아무래도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CEO께서도 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존 인력을 좀 갖고 있되 좀 장기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이런 내용도 발표하셨기 때문에 네. 급격하게 신입사원을 많이 채용한다. 저희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준비하실 분들은 지금 한창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네. 지원자들이 꼭 알아야 될 3가지 포인트 오늘도 역시나 준비해 주셨죠?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은 너무 금융권에 겁을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은행은 때려주기도 싫다. 이게 아닌 이상은 은행권의 그 열린 채용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채용원들 닫혀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공계 학생이라도 혹은 이 금융권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이라도 일단은 이 채용 공고를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본인이 아까 이제 우리 전 시간에 직무 관련 역량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겼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권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분명히 중요한 부분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금융권 내에서 이 업무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강점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에 은행 업무에서도 본인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과감하게 지원하시고 필기 전형이나 이런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이라고 너무 겁을 먹지 말 것. 네. 첫 번째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최근에 사고가 많죠. 예. 금융권의 이제 모럴 해저드라든지 이 비리라든지 네. 이런 내부적으로 이제 이슈가 좀 많은데요. 그럴수록 금융권은 그 기본을 좀 따라갈 겁니다. 즉 우리가 봤을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소매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리테일 부분을 굉장히 강화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은 영업 분야에서도 물론 기업 금융도 중요하지만 개인 금융에서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또 기업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네. 좀 어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게 두 번째였고 예. 마지막 3번째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두 분은 혹시 주 거래은행이 어디신가요? 저는 말해도 되나? 신모은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주거래은행을 선택하시고 나서 혹시 바꾼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안 바꿨어요. 손해 볼까 봐 안 네. 바꿨어요. 맞습니다. 손해도 보고 굉장히 귀찮아요. 맞아요. 공인 인증서도 그렇고 직접 가야 되고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충성 고객을 갖고 있는 게 은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처음에 고객을 접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다른 은행으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대다수 우리 고객들이 그 은행을 유지를 해요. 맞아요. 그만큼 충성 고객을 처음에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또 우리 지원자들이 영업 분야에서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해서 대면 영업 말고 비대면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3가지 포인트 짚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KB국민은행 자기소개서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시간 내에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네.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네. 이걸 이제 남은 시간 한 6분 정도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 약술령과 서술령으로 나뉘는데요. 약술령은 300자 이내로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스크린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네. 스크린의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서술령으로서 지금 뭔가 이제 문제가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5가지 항목이 제시되고 있는데 저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자소 작성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 화면 여러분 일단 예. 캡처하시기를 지금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약수령과 서술령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설명해 예, 주세요. 예. 약수령 그게 중에서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자네가 이제 KB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 항목이네요. 그게 첫 번째 항목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문성을 강조하면 약간 재수 없는 지원자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입 나부랭이들인데 네. 가가지고 내가 뭐 금융에 대해서 장난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필은 택도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에 대한 고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인성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인성적으로. 예. 자,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람, 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존경하는 사람이 무엇이냐와 예. 관련된 질문과 유사한데요. 네. 정치인이라든지 종교인 등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네. 어떤 사람이 영향을 주었다보다도 그 영향 이후에 본인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별명과 매력은 되게 특이한 항목이네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진짜 별명 그러게요. 저는 솔직하게 써도 뭐 되나요? 좀 빵순입니다.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러게 또 좋아요. 아, 그래요? 차라리. 예, 거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별명을 하는 것보다도 예. 굉장히 소소하지만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불리는 거라는 게 더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 또 재수없게 꼼꼼히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매력 같은 것도 예. 솔직하게 본인이 부족한 부분도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미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요.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굉장히 좋은 면만 부각을 하려고 하시는데 네.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다 똑같은 자소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정말 본인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나의 소소하지만 나의 매력은 이런 부분이다라는 걸 어필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것들이 회사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멋있어 네. 보이려고 제 별명은 뭐 스티븐 잡스의 모든 것을 흉내내기 때문에 잡스입니다.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자성어 항목도 있는데 이거 무조건 이런 것은 어려워요. 어렵게만 쓰려고 할 것 같은데. 멋있는 사자성어를 선택하기보다도 예. 정말 이 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지금 은행권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제시하는 거지만 만약 제가 썼다면 은행권의 사자성어 플러스 그럼 국민은행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도 사자성어로 제시해서 나는 미래지향적인 지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도 좀 네. 살펴볼게요. 당신만의 차별화된 스토리 이것도 좀 작성하기 쉽지 않죠. 예.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차별화된이거든요. 예. 차별화된.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여러분 접근하기가 어려우신데, 즉 소소한 경험이라도 여러분들의 의미가 굉장히 좋다면 충분히 차별화된 이야기로 풀어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난 거창한 경험이 없다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 사실 이 항목은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예, 지원 동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모 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본인이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정말 몸에 좋은 이 음식들이랑 약을 엄청나게 지어주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연결한 건 뭐냐면 KB국민은행도 예전에 IMF 때 그 사람 한 명 한 명은 다 정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소중함을 지켜낸 회사 아니냐. 나도 평상시에 이렇게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 필요하다. 와닿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뭔가 대단한 경험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소한 경험일지 물론 이게 부모님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또 회복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요.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 단순하게 일부러 어머님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자, 불효자가 되면 안 되는데. 생활 속에 이제 소소하지만 차별화된 스토리를 네. 잘 찾아보시고 인문학적 소양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요것도 한번 포인트만 한번 짚어주세요. 예, 일단 뭐 창조 경제와 우리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와 버금갈 정도로 네. 정체성이 모호한 항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잘 강조를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식이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지식을 강조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걸 강조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IT가 발달하고 정보가 많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의 지혜를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원자들은 과거에 내가 역사, 문학, 철학, 종교, 미술 등을 통해서 배웠던 지식을 자기가 직면한 문제에 적용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녹여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시간이 다 와가는데 그래도 하나만 더 하나만. 여쭤보고 예, 싶어요. 예, 예. 영업점 근무 시 예상되는 어려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물어보는데 이건 예. 진짜 어렵네요. 이건 왜냐하면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B2C 예. 영업의 정수라고 할 정도로 네. 그 짧은 기간 내에 가시게 되면 뭐 영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게 우리가 흔히 은행은 이 셔터문을 닫으면 진정한 업무가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업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은 단순하게 나 금융권이 좋으니까 할 수 있어요. 뭐 다 시켜주세요. 뭐 이런 식의 접근은 택도 없고요. 말 그대로 지원했을 때 정말 뭐 진상 고객을 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국민은행은 서민을 대표하는 금융이고 우리 고객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만족을 시키고 나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이 회사에서 내가 한번 꿈을 이뤄보겠다는 포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무조건 잘하겠다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KB국민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됐을 것 같고요. 네. 뭐 더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잡드림 연구소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